의사일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건강정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맹희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3명이 찬성한 호안번호 제359호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 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제 3조 및 안제 4조에서는 난임극복 지원 사업 및 지원 대상 등, 안제 5조 및 안제 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및 실태조사, 안제 7조 지원 중단 및 횟수, 안제 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축에서 성별 영향평가 등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거제시민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거제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제2호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시술과 한의학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제3조 난임극복 지원사업 거제시장 외화시장이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2호 난임검진 비용 지원 제3호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 제4호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지원 제5호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 지원 제6호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대상 등 제1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제시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부부로 한다. 제2항 제3조 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1호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받은 경우 제2호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거제시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제3호 부부 중 최소한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재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한다. 이면서 부부 모두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 제4호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는 경우 제3항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극복 관련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제1항 시장은 난임 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로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2호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제3호 난임 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제4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의안부로 359,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체외 수정 시술 등 난임 치료 시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으로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앞서서 우리 건강청님 가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견은 따로 없죠? 의견을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결국에는 이 조례안은 여기 이제 목적에 보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고는 되어 있으나 어쨌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뭐 의지라고 보아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제 그 출산 장려가 이제 난임을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은 뭐 그런 정신적 이런 고통들을 같이 이제 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이 조례 이런 조례까지 제정하게 된 참 상황들이 좀 아쉽긴 하다, 그지?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출산 극복 이런 문제면 제가 이제 또 조례를 한번 챙겼더니 우리 시에는 거제시 출산 장려 및 뭐 관련된 조례가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상위 법령에 보니까 모자보건법에도 그 난임 극복 지원 사업 뭐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혹시 검토하실 때 이 네. 조례도 그냥 그 이제 출산 장려 거기다가 혹시 난임 극복 뭐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검토는 혹시 해보셨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례 검토하실 때. 우리가 뭐 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지고 난임 뭐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나 네네. 또 우리가 또 인지해야 될 부분들이 난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몇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네네. 심리라든지 우리 상담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도 일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 냉동 난자 네네. 동결하는 데에도 구체적으로 지원을 뭐 하는 그렇게 부분도 열거를 만들고 해놓은 데도 있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같이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하여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한 줄 넣기에는 네. 이 사업은 따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뭐 하시겠다. 제가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시는 혹시 이 난임 이렇게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 근거해서 네. 이런 이게 수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되어 있나요? 어떤 실태 조사? 지금 난임을 겪고 있는 뭐 부부가 지금 일정 정도 수치가 뭐 아, 파악된 게 예. 있다든지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은 전혀 저희가 그 난임을 이게 그 의사가 진단을 받으면은 네네. 저희 시스템으로 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들어오고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4명이 난임 또 우리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그래서- 난임 지원을 받았다는 거는 여기 각 코의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난임이 많네요, 우리 시가. 맞습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 난임률이 13.2%라서 선진국 대비해서 1.5배, 개발도상국 대비해서 3배 이상 높은 네, 수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600명이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맞습니다. 시가 이제 가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시의 예. 난임이 관계되는 어떤 하여튼 뭐 부부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152쪽에 예. 2항에 보면 이제 우리 시는 그래서 이제 조에 보면은 이 치료를 위해서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다음 각 코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4가지의 요건을 지금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이 4개의 각 코에 어느 하나만 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각 코의 모든 요건이라는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 각 코의 요건이라는 게 네. 하나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4개가 다 돼야 되는 건지 이 네. 문장이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네.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거는 한번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 앞에 보면 목적에 보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네. 과장님. 네네. 그러면 제 3호에 보면 잠시만요. 제 4조, 제 2항 제 4호에 보면 부부 모두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되는 사람이라는 네네. 단서가 딱 붙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 혹시나 뭐 경제적 부담 우리 지금 이 조례의 목적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아닙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위법에서 네네. 우리가 지원 대상자가 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고 네네. 국민건강보험에는 꼭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요건입니다. 사실은 좀 더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뭐 신원도 확인이 되고 뭐 어쨌든 네.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하여튼 전 사실은 이 난임 의료비를 지원받는 그 금액에는 사실은 정말 감이 좀 잘 안 오거든요. 그냥 네네. 인터넷 찾아봐서 금액은 알긴 하는데 예. 이게 뭐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제적인 심리적인 것들이 된다 했을 때 네. 혹시나 이제 경제적인 하여튼 우리의 국민 건강보험 정도에 납부할 정도의 그런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 다른 지자체도 좀 찾았는데 이 문구가 없는 지자체도 사실 있더라고요. 문구가 근데 왜냐면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 예. 다른 지자체에 이 문구가 없는 거는 상위법 관련해서 어떻게 이 조례가 통과됐을까요? 예를 들면 어쨌든 상위법에 지원 요건에는 이 부분이 네네. 맞춰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단서가 달려 있기에 혹시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를 찾았더니 이 문구가 없는 지자체가 사실 더 많았어요. 우리가 많았고, 지원을 하면 네. 저희가 만약에 난임 부부한테 뭐 이렇게 체외 수증이라든지 이걸 지원을 하면 우리가 그 병원에서 가져오는 진단 뭐 비는 근데 그래서 이제 진찰료라든지 이런 거는 200만 원이다 하면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았더니 이제 그렇게 있길래 근데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상 이거에 빠지면 안 되는 문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7조 지원 중단 및 한수인데요. 2항에 보면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수하여야 된다 되어 있어요. 네네. 과장님, 근데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냥 전액 한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일부나 이런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는데 자, 그렇게 금액 생각 정도는 일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 네네. 우리가 이 난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거의 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네. 우리가 뭐 20회까지 지금 체외 수준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전출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조례가 예. 없어도 20까지는 난임의 시술에 관한 건 지원이 지금 왜냐하면 예, 그전에도 업무 되고 보고 때도 있습니다. 난임에 대한 것들은 계속 맞습니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올해부터 이제 그게 예,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모두 그러니까요. 그 조례가 없어도 음. 충분히 물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촘촘하게 뭐 이렇게 난임 대상자들을 이제 챙기려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 예. 그래서 저희가 뭐 한 5번 정도 받으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면 이제 우리가 이중으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한테서 5번 받고 저쪽에 가서 또 다시 새로 시작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20회를 다 받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자체가 바뀌어도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거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돈이라서 예, 그런 예.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출 통보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출을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몇 대 우리에서 했다. 몇 회를 받았다.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 이거를 참고로 하시오 하고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거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 지원 그런데 대상. 이제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부정으로 받은 것도 중복해서 아니고. 예, 말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인공수준 같은 경우는 5번만 되는데 만약 6번을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양쪽을 합해서. 그러면은 그 일부만 한 번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한테서 이사를 가고 나서 그렇게 됐다 하면 그 부분만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지 전부 다 환수를 해서는 안 되지. 전부 다 그렇게 한수라는 얘기는 해석합니다. 무슨 예. 얘기인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부 다 한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죠? 네, 만약에 인공수정을 5번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3번을 하고 저쪽에 가서 다시 3번을 했다. 예, 그러면은 우리한테 이사를 먼저 이렇게 한 번 정도를 이사를 가고 나서 했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한 번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아야 되지 그 6번에 대한 거를 전부 우리한테서 3번 했다고 해서 3번을 다 환수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 이게 일부분 이분이 거짓으로 안 그러면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가서 이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만 환수를 받아야 그러니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중복된 그러니까 표현이 중복된 거는 당연히 이제 한수는 맞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고 거짓돈 부정 아닌 사람들은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지체 없이 환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 중복 개념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이게 문구의 의미가 좀 차이 전달이 다르긴 한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 이거는 중복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또는 일부라고 말씀을 이해해 주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숙 의원님, 그 우리 거제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사실은 상위법에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로 이거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리 난임 부부가 우리 작년에 603명이나 이렇게 네네. 혜택을 받잖아요. 예. 그 뭐 올해 우리가 물론 이게 조례가 없어도 계속적으로 지원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의 내용도 좀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난임 극복 이런 거에 아마 어느 정도 예산 예산 예산하고 이런 네네. 것들을 생각했습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을 네네. 604건에 대해서 네네.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이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라든지 냉동 난자 보조 네. 생식술 이 신규 사업이 2개 들어오면서 조금 늘어 가지고요. 네. 6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은 참 많다 그지? 네네. 그럼 이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은 우리가 냉동 난자 요거 있답니까? 냉동 네네. 난자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은 예. 이미 냉동을 해 놓은 난자를 네네. 해동을 할 때 드는 네네.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 말씀. 그 해동을 하는 가족이 네네. 어란한 사람 경우에 예, 예. 네네.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의외로 주위에 생각보다 냉동 난자를 어란한 사람들이 만드는데 해동할 때도 또 예산이 제법 돈 많이 듭니다. 들잖아요. 네. 그런 비용이라면은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또 우리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 같아서 좋은 네.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수기 의원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 난임 시술이 아까 전에 우리 정부에서 몇 회, 20회까지 네, 네. 체외 수정 20회, 인공 수정 예. 5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거제시에서 뭐 현 상태에서 네, 네. 예산으로 지원 나갈 수 있는 거는 없는 거다, 그죠? 우리 예산으로는 예, 시기는 예, 보조금에 따른 시비입니다. 그 조금 뭐 이제 중요한 이런 정책 중에 하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실제적인 시수과 관련된 거는 네. 정부에서 이제 그 20회면은 예. 좀 많이 지원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죠? 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뭐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가 특별히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난임을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난임을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울증 같은 이런 그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7개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있더라고요. 난임 우울증 근데 삼상센터. 예. 근데 저희가 경남권에는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그 경북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우리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가져오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들도 이제 상담을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서 이 상담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예.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이게 네, 우리 여기 밑에 치매 센터처럼 네. 그런 뭐 큼직한 이런 시설물들이 투입돼야 되는 센터입니까? 아니면은 아마 대학병원에서 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가 당장의 실책을 뭐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일단 뭐 네네. 상황의 중요성 뭐 이런 거 조금 감안돼서 네네. 그 조례로나마 우리 시가 좀 이제 뭐 신경 쓰는 부분이다. 네네. 한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전국 지자체에 이제 이 조례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많습니다. 보면은 그 제5조의 사무의 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네, 없는 조항이 더 많더라고요. 사무의 위탁 관련된 조항이 제5조에 있는데 네네네.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면 없는 게 더 많던데 네. 우리 시는 이게 이렇게 뭐 명문화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난임에 대해서 저희 시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조금 벅찬 부분이 있을 때에 어떤 뭐 전문적인 협회라든지 안 그러면 대학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난임 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측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뭐 벅찬 부분이라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 저희 이제 직원들 정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매달려서 막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건 전문가한테 나중에 위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뭐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조의 사무를 위탁하기 위한 규정으로 5조를 규정해 놨는데 네, 3조에 대한 사업들이 이제 실제 시술한 비용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나오고 네, 나머지는 교육 정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네. 심리 상담하고 교육 지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무의 위탁 규정이 필요한가? 이 난임 정책이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마련돼 있어서 이제 난임 부부들이 이 정해놓은 요건대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각 회 요건대로 맞춰지면은 국가에서 이제 돈을 지급해주고 이런 개념인데 네, 이걸 갖다 마치 이런 사무들을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를 봤을 때 뭐 사무의 위탁 규정을 뒀다 해도 조금 이해는 안 가는데요.
그 지금 152페이지 2항에 네. 1호가 이제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만 네. 이제 그 이 시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네. 우리 거제시의 난임 이 부부 대상자들한테 조금 뭐 정확하게 홍보가 돼 있나요? 아, 예, 그거는 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다 그 되어 쉽게 있습니다. 뭐 검색하면 쉽게 이렇게 예, 예. 이거 그러면 뭐 난임 시술 관련하는 이제 의료 기관이 대부분 좀 지정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다 지정되어 있고 네. 이거는 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어디서나 전국 어디서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의 위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 같습니까? 3조의 사업에 대해서 위탁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장 그 말씀하던 중에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우리가 정해서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도 그 미즈맘하고 에르메디 여성 의원 맞죠? 그렇게 딱 치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받으러 가도 그거는 우리가 다 지원이 되더라고요. 다 혜택이 되고 예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한은진 의원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네, 과장님. 네, 네. 그래서 제가 추가 질의하려는데 이제 앞서 의원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럼 우리 시는 지금 만약에 그 제3조의 지원 사업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교육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지금 건강증진과에 살 지금은 심리 상담을 네. 저희가 전화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드리고 있는데 딱히 난임 심리 상담을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 시는 이 사무를 위탁받을 전문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당장 뭐 위탁할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럼 이 조례는 공판 날부터 시행하는데 기존 사업들은 나라 돈 받아 다 하고 있고 네, 위탁할 수 있다기 때문에 저희가 예, 꼭 위탁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네. 그럼 조례를 만들 필요가 사실은 꼭 하여야 한다 해서 이렇게 600여 명의 난임 부부들한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난임 지원 사업의 조례를 따로 만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배치가 되는 말씀이긴 아니, 한데 위탁 부분을 말씀을 그러니까 하셔서 그러니까 당장 네네. 지금 심리 상담도 뭐 안 하고 지원만 해.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그 난임 부분들은 억수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당장 그 의료비 지원 외에는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난임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제 그런 쪽에다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올해는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게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좀 실행 가능한 날부터 시행을 하시지 공부한 날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예, 제가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예, 152페이지 네, 사조의 지원 대상 2항, 네, 예, 2항 제3조 제1호는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1호, 2호, 3호까지는 지원 요건을 이제 나열했고요. 네, 4호는 중복 지원을 이제 금지하는 건데, 네네, 그럼 이 1호, 2호, 3호 중에 네. 한 가지만 요건이 충족돼도 지원 대상이 되는 거죠? 한 가지 충족.
이라 하면은 난임 진단서가 있으나 우리 뭐 이게 혼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냐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1호만 해당이 되어도 지원 대상이 됩니까? 그거는 안 되고 일단은 예. 그러니까 사실혼까지는 그러니까 인정이 되나? 1호 예.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난임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을 대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럼 이혼은 법적인 부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 네.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해당이 되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3호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다. 네. 하죠. 네, 네. 그럼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네. 2호 한 개만 적용이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인 관계만 되면은 예. 받을 수 있냐 이 말씀이지. 예, 난임 부부, 아,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호 마지막에. 확인된 경우인데 난임 진단서는 필요합니다. 나 진단서는 예, 필요하다. 예, 예. 네네. 3호도 진단서는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진단서와 사실혼법적 혼인 관계, 사실혼 관계 있어야 되고 외국인이 한 명,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때는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라면 이게 최소한 말이 들어가야 되나요? 두 분 중에 한 명은 우리나라 국민인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그렇죠. 말입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요새 부부 중- 다문화 이런 결혼을 해가지고 당장 우리가 그 영주권 취득을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부부 네.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그렇게 하면 되지 최소한이 부부가 두 명이지 3명, 4명 됩니까? 뭐 그래도 조례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크게 이게 문제는 없다. 예. 예. 완성도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 뭐 답변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예, 네, 조례 시행하면서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숙 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난임 치료해가지고 한의학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도 여기 난임 치료에 포함한다 이래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는 한방 치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말씀 있습니다. 예, 한의사 이게 한의학 기초로 해갖고 예, 한방 의료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까 우리 보조 생식 수료는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뭐 20회 뭐 5회 예, 예. 알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예, 거예요. 그러면 예, 예. 한방 난임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약을 먹는다 하면 6척까지 가능하고요. 6첩. 예, 예. 그래서 뭐 침도 맞을 수 있고 뜸도 뜰 수 있고 다 하는데 160만 원까지. 아, 네. 160만 원까지 네, 네, 네. 상한선을 정해놨네요. 네, 네. 그거는 뭐 지침이 있겠네. 저희 도 사업입니다. 아, 예.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에 따라서 네. 이거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러면 그 보조 생식술도 그 아까 횟수만 정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도 상한선이 있습니까? 횟수만 정해놓은 것입니까? 횟수로 가지고 합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조 생식술이나 한방 난임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네. 그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만 지원하고 우리는 그냥 이제 우리 행정이 살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근데 개인 대부분이 몫이네요. 이제 어머님 작년에 저희가 이제
난임 그 지원을 한 부부 중에 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거를 좀 어렵지만은 네, 그래서 네. 해보니까 200명 중에 100명 정도가 임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조금 더 일찍 시작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제 상담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우리가 이게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고 3년 이내에. 네네네. 예. 그리고 3년이 넘어가면 그 확률이 조금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런 그래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다 갖고 있지는 못하고 저도 뭐 여기저기 이제 찾아서 이번에 조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자보건법에 따라서 네, 일단 우리 뭐 거기에는 난임은 한 일부에 지금 네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는 우리 보건소에서 네, 좀 취합을 해서 예, 예. 좀 자료화하면 좋겠다. 예, 네. 그래서 뭐 3년 이내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가 있다라면 네. 진짜 적극적으로 예, 예. 우리가 홍보를 해서 3년 이내에 좀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건 재산에 상관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또 적극적인 시책일 수도 있으니 네, 좀 그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조의 협력 체계 구축은 전 이게 무슨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일단은 이제 병의원, 의사회 뭐 이런 그 협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국 난임 가족 뭐 연합회 같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만약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가 우리 지금 경남에는 아까, 없지만 예, 연계할 수 말씀하신 있고 그거고. 예.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 이제 제정되면 그런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또 시도를 하셔야 되고.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네. 마치겠습니다. 예, 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장애위험군 영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건강증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1호 거제시 장애위험금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이용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이용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서 성장, 발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제 3조 및 안제 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제 5조 및 안제 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등 안제 7조 및 안제 8조에서는 사업의 위탁 및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 의견 조회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2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이용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이용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과 같다. 제1호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2호 장애이용군 영유아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제3호 보호자란 친권자 후계인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호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나이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5호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 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을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예방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코어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제2호 지원사업의 지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제3호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4호 지원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영유아 발달 검사 제2호 장애이용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제3호 장애이용군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연계 제4호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제5호 그 밖에 장애이용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제1항에 따른 장애이용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7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 기술의 교류 및 홍보 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장애이용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안부로 361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굴 과정에서 소외되는 영유아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에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숙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미숙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미숙 의원과 건강정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네,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6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5호 거제시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제 3조 및 안제 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 안제 5조 및 안제 6조에서는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 안제 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법령 부서 의견조의 결과 조례안 의견서 검토보고 비용 추계서, 성별 영향 평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제1항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유아 지원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 제2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3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제4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5호 그 밖에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코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 제2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 홍보 제3호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제4호 그 밖에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1항 시장은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 보고서 36쪽입니다. 의안번호 360 거제시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의료 지원을 위해 소아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20세 미만 당뇨병 환자는 14,480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병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은 만성질환 및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소아청소년의 당뇨병 예방교육과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에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거제시 소아 청소년 당뇨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에는 보건법에도 있고 건강보험 거기에서도 다 하는데 왜 하나 이랬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사실 우리 거제뿐만 아니라 소아 당뇨 네.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적절한 것 같고요.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1형 당뇨병이 있고 2형 당뇨병이 네네. 있는데 1형하고 2형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들이 1형 청소년들이 걸린 비율하고 2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일반적인 네네. 그래서 2형 당뇨병은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네. 안 좋은 생활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 이런 네. 걸로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분비를 하는데 기능 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그 세포, 베타 세포 자체가 파괴되어서 아예 인슐린이 생산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형과 이형은 완전히 다르고 네네. 우리 일형 당뇨병은 대부분이 그 소아청소년기에 발병이 되고 네네. 갑작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또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비만이라든지 이런 연관성은 아예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인슐린 치료로만 가능하고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형 당뇨병은 네네. 이제 갱구 투약도 가능하고 네네. 인슐린 치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 보세요. 이 네. 당뇨병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네. 소아청소년기에 이거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췌장이 망가지는 예,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래 임숙 의원이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 뭐 일형이 제가 아까 듣기로는 한 38명 정도가 있다는데. 예예. 아 저희 그 거제시에 네. 일형 당뇨병 환자가 185명입니다. 근데 우리 그랬는데 여기에는 소아청소년 환자가 38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딱 나와 있는 수치가 38명 우리 네. 소아청소년 이렇고 그 위에 또 180, 150명 정도는 그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잘 관리하면은 어떻게 또 어떤 약물에 의해서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아, 네. 예, 예. 이거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네. 그 가장 이번 요 조례를 계기로 조금 일은 많아지겠지만 네. 그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은 우리 거제시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네.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네. 우리 시에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38명. 네네. 그럼 지금 현재 이런 환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은 없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아마 이게 올 1월 달에 태안에서 그 가족 전체가 일행 당뇨병을 앓고 있는 가족 네. 전체가 자살을 해가지고 네, 문제가 되어서 이게 치료비 경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3월 달부터 네. 30%를 받고 있던 거를 본인 부담을 하고 있던 거를 10%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하는 사업밖에 없다. 네네. 그렇죠. 국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지원 사업을 곧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도 지금 태안에서 먼저 이게 발병이 되다, 그게 예. 자살을 하다 예. 보니까 태안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네. 61만 8천 원 정도 네. 올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요번에 지원을 넣지 않은 거는 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 특례로 그 일행 당뇨병을 넣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희귀 질환자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함으로 해서 네, 지역 일이니까 네, 군에서 바로 이제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네.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체 이걸 이제 희귀 질환으로 넣어서 네, 네. 조금 10% 이하로 네. 예, 경감이 된다고 하면 네. 이제 그때 우리가 너무 지원하는 또 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예, 그때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8명의 이 환자 중에 네. 치료비의 감당을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는 환자가 있을 것이고 네. 치료비 감당이 힘든 환자도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혹시 그런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한테는 이런 통계 말고는 네. 이제 학교 측에도 사실은 이 학부형들이 안 알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육청에 등록된 인원은 16명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차이가 있고 예. 또 부모들이 좀 꺼려합니다. 내 아이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 조금 신경 쓰고 아무래도 그런 있습니다. 게 있겠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 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렇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하면 네. 신청을 하겠죠. 네네.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 그 분명히- 전에 예. 물론 많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환자들의 뭐 어떤 경제적인 상태 네. 이게 조금 어떤 부류에 잘 걸리는지 뭐 그런 조사가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같으면 우리가 빨리 조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나 그런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네네.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도 예, 신경을 써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예.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시행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조례 유명무실하게 제정해놓고 유명무실한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네. 네. 과장님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회의록에 남아 노력하겠습니다. 그 발췌해서 제가 네. 들고 다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대영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대영 의원과 감염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62호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범위 확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 체계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제 2조에서 응급의료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제 3조 및 안제 5조는 시장의 책무와 응급의료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 6조는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범위를 정비하여 확대하였고 안제 8조는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을 시민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자동 제세동기 이하 자동 심장 충격기라 한다를 자동심장 충격기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시장은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을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제3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을 교육 홍보로 한다. 1호 관내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자동심장 충격기 및 안내 표지판의 설치 관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응급의료 지원의 계획 수립 1항 시장은 응급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항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호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호 응급의료기관 및 자동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응급의료의 비상 대응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4호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호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 제목 응급장비의 관리를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시설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 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 시설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의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호 그제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2호 그 밖에 시장이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2항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 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제1항의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응급의료
공보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호 제6조에 따른 자동심장 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망,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향상 및 활용을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의안번호 362,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상위법과 저촉 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혹시 이 조례에 뭐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개정 조례죠. 개정을 하신 거죠. 아무튼 조대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응급의료에 좀 관심이 많고 CPR이나 뭐 자동차 충격기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서 어쨌든간 그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일단 344대의 자동심장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가 언제부터 설치되었죠, 우리 시는? 저희가 지원한 거는 10년 전에 2014년부터 해가지고 네네. 현재 우리가 94개를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네, 이제 알고 있으면 왜냐하면 심장충격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놓고 예, 사용을 점검.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10년이 지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할 때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미 2014년부터 설치를 해왔으면 10년이 되어가는 심장충격기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들을 과장님은 이제 알고 계셔야 돼.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10년 지나서 시가 제대로 이렇게 정비하지 않고 있다가 그걸 사용했을 때 사용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좋겠고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한 1년에 서너 대 정도를 이렇게 새로 설치를 하고 그런 예산을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976 자료를 보니까 이제 새로 신설하는 항에 있어서 미설치되는 시설이 21곳인데 그럼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어떻게 이제 설치를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그 체육 시설에 대한 네네네. 지금 저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네.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한 대당 그 설치하는 비용이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 되니까 거기 맞춰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얘기신 거죠? 두겠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는 조금 더 뒤로 한다든지 네네. 가까운 데 있는 곳은 하든지 해가지고 설치는 그래서 차츰 일단은 하겠습니다. 스포츠적 규모가 크거나 뭐 이런 예. 게 해서 왜냐면 한 번엔 다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좀 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고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니까 내년에는 선호대보다 조금 더 예산을 좀 해서 체육시설 좀 더 하고 기존에 우리 선호대 했던 예산을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조례가 개정된 좀 의미를 좀 부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조대영 의원님께는 207쪽에
제5조에 보면은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이 있어요. 예.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에도 보면은 수립하여야 한다 하고 이제 강제 규정으로 해놔 있는데 이제 여기는 수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뒤에 거 보면은 제6조나 이런 데는 다 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립 계획도 할 수 있다로 하지 말고 하여야 한다 하면 또 개정한 조례가 좀 더 내년에 시민들 수혜가 좀 가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예, 예. 그거 수정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되는 내용 중에 가장 크게는 제3조 시장의 책무, 예. 예, 책무가 있는데, 여기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이 시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네네. 예. 현황이 어떻게 되죠? 지금 아까 우리 말씀대로 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 지원을 들어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응급 지원체를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노력해야 한다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체육 시설도 그렇고 지금 조금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대중시설 뭐 사우나라든지 기타 이제 대중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뭐 몇 평 이하 뭐 이하는 본인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어쨌든 시장의 책무 중요해서 저는 뭐 책무를 강조하는 거에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 크게 내용은 자동 제세 그러니까 자동 제세동기를 자동 심장 충격기로 개정하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 교육 그다음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하셨네요. 그러면 여기 제5조의 응급 의료 지원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우리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 상위법인데 지역 응급 의료 시행 계획과는 같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우리 시장이 응급 의료 지원 계획을 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립해야 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지원 계획이 페이지 216쪽에 있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응급 의료 시행 계획과 같은 겁니까? 아, 이 상위법하고. 예.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다릅니다. 충분하게 이거는 다르기 완전 때문에 틀립니다. 시도 그러니까 광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립하는 그 의료 시행 계획과 지금 여기 응급 의료 지원 계획은 다른 겁니다. 다르고 요건 우리 시가 자체로 이제 하는 건데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앞에 시장 제3조 시장의 책무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조금 수정을 좀 조금 상충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제5조의 2항 제2호 이제 응급 의료 지원 계획에는 요러요러한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급하신 게 제2호가 전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 기관 및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말은 그러면 응급 의료 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 응급 의료 기관은 뭐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병원 보건소 세계 우리 네, 종합병원, 병원 세 개, 세계 예. 종합병원에 세계 종합병원에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응급 장비만 지원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예, 과장님 원래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었고 예. 그래서 뭐 지금 응급 장비만 지원 가능한 거 아니고 장비뿐만 아니라 그거 플러스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법이고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거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의료기관 및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는 여기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이 딱 요 이호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병원에 우리 종합병원에 응급 장비만 이제 지원 가능한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여기는 응급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금 개정 전의 법에도 보면 네. 응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가 그 밑에 조항으로 있은 걸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그러면 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응급 장비 지원 외에 예. 다른 것도 지원 가능합니까?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에요? 그 응급 의료기관에 우리 세금으로 뭘 지원 또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의료법에 어차피 네. 여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네. 그 지원하는 것처럼 도에서 그 응급 취약지에 지원하는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사실은 저 보건과에서 이번에 예. 그 하신 그 내용 부분을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그건 또 의료 예. 취약지 그거는 그건 또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건 따로 법률이 있더라고요. 취약지지만 응급 의료 기관으로 저희는 판단해 가지고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그 내용 부분 자체를 삭제를 안 한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거 이제 개정 사항인데 현행 조례는 조례에 그 부분이 있다 이 예, 그 말씀인 부분이 거죠. 있습니다. 그 부분.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현행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현행에는 그 외에도 이거 응급 장비 외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3조에 보면 현행 예. 3조의 예. 응급 의료 지원 사항에 예. 응급실 기능 강화 및 지역 내 응급 네,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육성 육성 뭐 부분. 여기에 예, 지금 예. 포함된다. 부분은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함된다 이 말씀. 요거는 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고 네. 지금 이제 개정 사항이다 이 말씀이네. 예,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지역사회 응급 의료 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죠. 예, 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예. 구축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한은진 위원님께서 수조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새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그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6월 12일 오후 2시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